예,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매일같이 질병관리본부에 브리핑이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들, 중앙재난대책본부 관계자들이 나와서 브리핑을 하는데요. 유심히 TV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눈에 띈 변화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수어를 하는 분이 동그라미로 우측 하단에 조그맣게 들어갔는데 이제는 브리핑하는 분 옆에 당당하게 서서 동일한 사이즈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요즘 고생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궁금한 건 못 참아 코너에서 대한민국 수어의 산 증인 신화 시조새를 모셨습니다. 조성현 수어통역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얼굴이 낯이 익습니다. 네. 예. 몇 년 정도 하셨죠, 선생님? 방송은 92년도 정도부터 했으니까요. 92년도요? 만 28년, 29년 차가 되셨네요, 네네. 올해. 92년이면 서태지가 데뷔했던 애인데. 그래요? 예. 그렇군요. 일단은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하나씩 좀 여쭤볼게요. 네. 수어가 맞나요? 수화가 맞나요? 둘 다 뭐 딱히 틀렸다고 얘기는 할 수 없고요. 예. 근데 2016년도에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이 되면서 예. 그때 이제 한국수화언어라고 이게 공식 명칭화 수화언어. 한국수화언어. 예. 네, 그래서 그걸 줄여서 한국수어. 예. 또 더 줄이면 수어. 근데 지금 저희 통역사들도 아직까지 수화와 수어가 헷갈립니다. 저도 그렇군요. 30년 가까이로 수화라는 단어로 쓰다 그러게요. 보니까. 그러니까 수화는 손으로 하는 대화라는 뜻이고, 의미고, 수어는 손으로 하는 언어라는 언어라고 해서 뜻이죠. 우리나라에서 제2의 한국어로 국어로 인정을 받은 거죠. 2016년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명함을 받았는데 회장님이시더라고요. 예, 한국수화통역사협회 회장 맡겠습니다. 거기 회장 되면은 뭐 좋은 게 있나요? 뭐 월급이 많이 나온다든지 뭐. 자원봉사. 자원봉사인가요? 그렇군요. 어쨌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선생님이 제일 오래 하셔가지고 혹시 이거를 회장을 맡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아닙니다. 더 오래 하신 저보다 분도 선배님들이 저보다 한 10년, 20년 선배님들이 많죠. 그렇군요. 네, 예. 어찌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회장을 맡게 됐습니다. 제일 잘생겨서 맡으신 건가요? 그건 뭐 보시는 분들이 예, 알겠습니다. 판단해 주시면. 부인을 안 하시는군요. 일단 부인을 안 하신 걸로 했고요. 예. 일단 제가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방금, 예전에는 사실은 작게 들어갔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번에는 변화가 좀 있었어요. 네네. 같이 서가지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바뀌게 된 건가요, 이게? 저희도 그렇고 또 다른 그 청각장애 관련 단체에서 계속 이제 정부에다도 제안도 하고 인권위에다 그 제소도 하고 했었는데 예. 지금 그 방통위 규정상에는 그 화면에 TV 여러분들이 보시는 TV 화면에 8분의 1로 규정이 돼 있어요. 방통위 그 규정에는. 네, 전체 화면에. 예. 그래서 저희 청각장애인분들이 그걸 좀 더 확대해달라. 너무 작아서 확대해달라고 했더니 방통위에서 하는 말이 TV를 큰 거를 사면 되지 않겠지. 진짜 그랬나요? 방통위에서? 이런 말도 나오고 지나가는 말로 사석에서 예. 그런 말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지금 저희 나라에서 아마 우리나라에서 처음일 겁니다. 그러게요. 같은 실시간에 같은 크기로 나가는 것이.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를 보면 시군구라든지 하다못해 조그만 소도시에서조차도 그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발표한다든가 이번에 코로나처럼 이런 비상사태 같은 경우가 있으면 통역사가 실시간으로 전달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이번에 처음으로 아마 통역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저렇게 같은 사이즈로, 그러니까 동등하게, 사이즈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옆에 나란히 동등하게 나가는 게 어떤 뭐 글로벌 스탠다드로 좀 선진국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일반적인 것들은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동그랗게 원으로 나가든지 해가지고 수화통역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청각장애인들이 볼 때는 이 수화 움직임이고 또 아시다시피 얼굴 표정도 중요하기 표정도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예. 청각장애인분들이. 제가 사실은 수화를 이제 이것도 방송이 잡히고 나서 유심히 봤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얼굴 어떨 때 막 울상을 하시고 이게 연기를 굉장히 하시더라고요. 저 예전에 잘 몰랐어요, 사실은. 눈길이 잘 안 가잖아요. 저는 뭐 그냥 보통 사람이니까. 근데 일반인. 근데 연기를 엄청 하셔서 원래 그게 그 수어에 포함이 된 건지 아니면은 그렇게 좀 잘 전달하기 위해 개개인별로 다르게 연기를 하는 건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어라는 게 손으로 전달되는 부분도 있지만 예. 비수지 언어라고 얼굴 표정으로 전달되는 부분도 많고요. 얼굴로 수화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이렇게 혀를 내밀면 예. 보이시나요? 거짓말이라는 수화입니다. 아, 이게 거짓말이에요? 네. 옆에 이쪽에 계신 분이 저한테 거짓말을 할 때 수화로 이 사람한테 거짓말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알게 되니까 예, 예. 안 보이는 반대쪽 뺨으로 살짝 이렇게 이 사람 하는 지금 거군요. 하는 말이 맞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수화로 이 사람 말 맞아? 물어보면 맞아 하면서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손은 틀린 거고 이해되시죠? 이게 또 치팅이네요. 치팅 그래. 네. 그 얼굴 표정으로 전달되는 그 비수지 언어라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 전달되는 언어에 감정이 들어가 있는 언어들, 슬픔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이런 기쁨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나올 때는 그 얼굴 표정에서 그대로 전달이 돼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한 문장 안에 기쁨과 슬픔이 있으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웃었다 울었다 막 얼굴 표정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처음 수화 배울 때 마임도 조금 배웠었어요. 아주 전문적으로 배운 건 아니지만 예. 이제 그런 표정 연습을 하느라고. 아, 그렇군요. 자, 92년부터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원래 전공을 수어를 하신 뭐 수어라는 게 한국에서 가르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건가요? 전공이 어떤 거 하셨어요? 공대 공대생이세요? 공돌이. 아, 제가 뭐 비하하는 건 아닌데 공돌이셨다고요? 공대생이었는데 군대 갔다 와서 그 우연히 친구가 수화를 이렇게 막 배우는 모습을 봤어요. 그 친구한테 장난으로 이렇게 배우다 보니까 예. 배우고 나서 이제 자원봉사를 가면서 장애인분들을 만나면서 이게 이제 첫 직장이자 이제 지금 30년째 이 일을 하게 되고 있는 계기가 된 거죠. 그렇군요. 공돌이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또 궁금한 게 이게 말이라는 것이 좀 변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쵸. 한국말도 같은 한국말이라도 지금 옛날에 80년대 말 들어보고 90년대 말 들어보면은 그 용어도 단어도 바뀌고 억양도 바뀌고 막 이런데 수어도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막 신조어도 생기고 그럴 텐데 이런 거는 어떻게 좀 바뀌나요? 수어도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언어기 때문에 예. 언어의 시대성도 있고 역사성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어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청각장애 어르신들이 쓰는 수어하고 요즘 젊은 청각장애인들이 쓰는 수어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변하는 거죠. 이를테면은 뭐 말들도 다르죠. 급식체라고 해가지고 고등학생들이 쓰는 말과 어르신들이 쓰는 말과 다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옛날 수화를 배웠잖아요. 오래전에 30년 전에 수화를 배웠으니까 요즘 수화통역사들 보면 저도 모르는 단어들을 막 쓰면 오히려 후배들한테 저거 뭐냐 그러고 새로 배우는 경우도 있고 청각장애 친구들한테 또 예전에 한번 청각장애 학교를 가서 청각장애 고등학생들하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막 이렇게 손을 떠는 동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 했더니 헐? 어쩔 막 이런 뜻이라고. 이게 헐이에요? 아니, 이게 헐?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렇게 얼굴 표정하고 얼굴 손하고 표정하고 다 같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 그러고 배웠던 경우도 있고 그 신조어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나이가 있다 보니까 못 따라가는데 똑같이 이제 새롭게 배워가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에 코로나 같은 경우도 코로나19도 수화도 없었고 우리 말에도 없었잖아요. 코비드19라고 정해지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코로나 수화도 없어가지고 처음에는 박쥐에서 전염이 됐다 그래서 박쥐 폐렴이라고 수화를 썼었고 그다가 그것도 아니다 그래가지고 또 우한에서 전염된다 그래서 우한 폐렴이라고 썼었고 지금 방송하면서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농아인 단체에서 코로나19라고 쓰자. 그래서 코로나19라고 임시로 쓰자. 이래서 코로나라고 정했었는데 코로나 모양 있죠 끝에. 태양 모양, 태양 이글거린 모양이 코로나잖아요. 현미경으로 보면 끝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다 코로나 C 이렇게 쓰다가 이제 최근에 한 1-2주 됐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인가요? 이렇게? 오른손으로 C자 모양. 오른손으로 C자 모양. 영어 알파벳 C자 모양에 이렇게. 코로나 난 모양. 이게 코로나라는 뜻이에요? 수어로? 이렇게 썼었어요. 이렇게 썼어요? 네, 저도 방송에 썼었어요. 처음에는 박쥐 폐렴, 우한 폐렴, 그러다가 중국에서 우한이라고 쓰지 말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바꿔서 만들었는데 그때도 이제 임시라고 하고 새로 이제 최근에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한 달도 안 됐죠. 영어로 알파벳 아까 C를 이렇게 C로 표현하고 이제 바이러스 이제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바이러스가 이렇게 움직이는, 벌레같이 움직이는 모습. 이거는 락커들이 이렇게 하는 거고 비슷하네. 그래서 오해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나라마다 수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군요. 우리나라 수화는
예. 외국에 가서 욕으로 보일 수 있고 외국 수화가 우리나라에서 또 욕으로 보일 수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것도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전 세계 공통의 수어가 있는 게 아니라 나라마다 다 다른 건가요, 이게? 그렇죠. 그 제수처가 아니라 언어기 예. 때문에 예. 한국 수어, 일본 수어, 중국 수어, 미국 수어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럼 조금 아시아권이 좀 비슷하고 뭐 서구하고 다르다니 그런 것도 없나요? 그냥 완전히 다른가요?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수어 교육을 공식적으로 하기 시작한 게 일제시대. 예. 그때쯤이라 이제 일본 수어하고 많이 비슷했어요. 제가 처음 수어 배울 때만 해도 예. 일본 농아인하고 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눠도 거의 예. 많은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계속 언어가 발달되고 따로따로 발달되다 보니까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수어가 많이 비슷했어요. 그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옛날에는 북한하고 한국하고 남한하고 똑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갈라지면서 점점 언어가 달라지듯이 그런 것이 예. 수어도 그랬군요. 그렇죠, 그렇죠. 북한도 수어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북한하고는 비슷한가요? 아니면 다른가요? 비슷한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요? 올해 따로따로 쓰다 보니까. 그렇군요. 수어 사투리도 있습니다. 수어 사투리도 우리나라에서도. 있어요? 한국 네, 방언이 전라도 있다고요? 수어하고 경상도 수어, 경상도 수어가 다르다고요? 서울 수어하고 다르고. 예를 들면 하나만 들어주세요. 예를 들면 어떤 예를 들면 예. 서울에서는 콩나물을 콩이라는 수어하고 예. 이렇게 구부리면 예. 콩나물 꼬리가 이렇게 예, 꼬려져 예. 있잖아요. 콩나물 이렇게 쓰는데 콩나물. 예. 저 전라도 남원에 가면 콩나물 이렇게 합니다. 콩나물. 콩의 꼬리. 콩의 꼬리. 사실은 수화가 이렇게 표준화가 아직은 안 돼 있어가지고 예. 그 한국농아인협회에서 지금 작업들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통일화된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늘 신기하다기보다는 어쨌든 새로운 전혀 몰랐던 사실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배우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수어를 가르치는 곳이 있나요? 제대로? 그러니까 뭐 교육기관, 고등교육기관이라고 해야 되나? 대학이나 이런 데서 가르치는 곳이 있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저 또래 통역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 동아리라든지 뭐 교회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수화를 배웠는데 지금은 저 한국의 두 개 대학 서울 나사렛 대학하고 복지재활대학이라는 곳에서 수화 통역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가 아예 있어요? 네, 저희 후배들은 한국 수화도 배우고 국제 수화도 배우고 미국 수화도 배워가지고 좀 그리고 또 단순한 수화뿐만이 아니라 청각장애인이나 수화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들까지 다 배워가지고 이렇게 배출이 되고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언어의 말의 세계에서도 영어가 좀 글로벌 스탠다드처럼 국제 언어처럼 되듯이 영어 수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좀 더 전 세계에서 잘 통용이 되는 건가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지완 국가에 있는 미국 수어가 그렇군요. 네. 국제 수어라고 국제 농아인들끼리 모여서 하는 국제 행사 같은 경우가 있을 때는 이제 국제 수어로 사용을 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영어 수어가 영어로 그렇군요. 영어 수어도 그럼 할 줄 아세요, 선생님? 저 수화 처음 배울 때 배웠었는데 쓸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러게요. 단어 한두 개, 몇 개 남겨놓고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수화 통역사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교육이 이런 게 좀 체계화돼 있지가 아직 아까 말씀드린 대학교가 이제 겨우 2개 정도 생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체계가 안 돼 있고 이후에 교육도 없는데 북유럽이 사실은 제일 발달돼 있잖아요. 사회복지가 거기 같은 경우는 수화통역사들은 수화만 하면 돼요. 그리고 수화통역사가 영어 수화를 배우고 싶다. 그러면 영어를 듣고 수화를 해야 되잖아요. 영어 교육을 국비에서 지원해줘요. 나라에서? 그럼 제가 영어를 배워서 영어를 듣고 한국 수화로 농아인들한테 전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내가 영어 수화를 배우고 싶으면 영어를 배우고 영어를 알아야 또 영어 수화를 배우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고 있죠. 굉장히 어렵군요. 자, 한국에는 몇 분이나 계신가요? 이게 수화 협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 회장님이신 거잖아요. 지금 저희 한국 수화통역사협회가 사단법인이 작년에 승인받았어요. 오, 최근이네요. 예. 그리고 이 수화통역사들을 제도를 관리하고 있는 게 한국 농아인협회에서 수화통역사 시험하고 자격제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한 1,800명 정도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1,800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한 반 정도는 한국 수화통역센터라고 농아인협회 전국 시도에 다 있습니다. 거기에 센터에서 수화 교육도 하고 수화 통역도 지원을 하고 그렇게 있고 그 외 분들은 대부분 이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프리랜서로. 그렇군요. 선생님은 주로 KBS에서 제가 많이 본 것 같아요. 예, 방송은
초창기에는 MBC, SBS, KBS 다 왔다 갔다 했는데 예, 예. 언젠가부터 아니 난 K맨을 하겠다 그러고 타 방송을 딱 끊고 그러셨군요. EBS도 했었고 EBS도 하셨고 KBS만 오로지. 그래서 최근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좀 바쁘신 건가요? 어떠신가요? 아, 더 바쁘죠. 특보가 계속 예. 들어가기 때문에 정해진 방송 뉴스 시간대 외에 이제 특보 시간이 들어가서 뭐 1시간, 2시간씩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자, 그 수어를 배우신 분이 1,800명 된다고 하는데 자격증을 자격증 가지고 가지고 분 그분들이 대부분 그러면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농아인 협회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이렇게 뭐 청각장애인이나 이 발음하는데 문제가 없으신 분들인 건가요? 아니면 그런 그 분들 수화통역사들은 저희 똑같은 일반인. 다 똑같은 일반인. 네, 그리고 이제 농통역사라고 또 있어요. 그분들은 한 예. 500명 정도 되는데 예. 농인 중에서 수화를 모르는 분들, 예. 글을 모르는 분들은 또 본인들만이 쓰는 생활수화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또 저희가 통역사들이 저희는 청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예. 청인 통역사들이 청인은 들을 수 있는 사람, 들을 청. 농인분들은 못 듣는 분들, 예. 농아인분들은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예. 말씀하실 수 있다고요? 네, 배우지를 못해서 못하는 분들이고요. 예.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통역사들이 말할 때, 통역할 때 입모양을 입모양. 같이 하는 것도 그분들이 예. 보여드린 거고요. 어쨌든 그 농통역사분들만이 볼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농통역사분들이 한 500명 또 따로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1,800명은 청인 통역사들. 청인 통역사들. 네, 농통역사는 한 500명 정도 있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뭐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가장 바쁠 때가 보통 어느 때 바쁘신가요? 제일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일거리가 막 들어올 때, 이 방송국에서. 지금이요. 지금이요?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을 빼고. 재난 상황 빼고, 선거철. 선거철. 지금 그 선거철이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같이 겹쳐가지고 같이 더 힘들어. 겹치니까. 사실 바로 저 녹화 뜨고 바로 또 방송. 또 방송 가셔야 선거 되는 방송이 거예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방송은 무조건 들어가야 됐잖아요, 이거는. 법으로 규정돼 있는 건가요? 아니요, 법에 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어요. 할 수도 우리나라 있다. 법들이 다 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법들이 그렇겠지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최근은 아니었는데 그 선거 후보자가 와서 선거 연설을 하는데 선거 연설하고 수화통역을 집어넣었는데 PD가 저를 불러다 놓고 옆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수화를 넣어도 되고 빼도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불러다 놓고 후보자가 안 한다 그러고 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후보자 답이 더 웃긴 게 상대당은 했나요? 했다고 하니까 했으면 해야죠. 그러니까 수어가 필요해서 한 게 아니라 농민들한테 자기가 하는 말을 전달해 주고 싶은 그런 개념으로 전달이 됐던 것이 좀 많이 안타깝고 좀 화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겠네. 그건 사실은 좀 예의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닌데 KBS였죠?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KBS만 나가신다고 이미 말씀하셨고요. 알겠습니다. 드라마나 우리가 이제 보통 뉴스나 이런 뭐 방금 말씀해서 선거 토론 이런 거에는 이제 익숙하게 좀 보이는데 드라마나 이런 거에도 수어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나요, 혹시? 아니면 뭐 영화나 뭐 이런 다른 장르? 근데 저 일반인들이 보통 이제 지상파 방송을 많이 보시니까 그런데 그리고 요즘에 이제 종편 케이블 TV 채널들이 굉장히 다양화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 방송에 수어가 들어가는 게 의무화되어 있는 건 5%가 있어요. 5%? 네, 5%는 뭐 케이블이나 지역 방송은 좀 퍼센트가 다 낮긴 하지만 그래서 5%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들이 다 5% 안에 들어가는. 근데 사실은 KBS 외에는 5%를 채우는 방송이 없습니다. 거의. 그래요? 자랑하고 싶은 건데. 그렇군요. 타 방송사들은 5%를 다 못 채우고 있고요. 법정 제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5%못 채우면? 그런데 그게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강력하게 제가 방통위에 좀 민원을 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채널마다 영화 채널, 드라마 채널, 예능 채널들이 있다 보니까 그 채널들에서 다 수화를 해요. 못 보셨죠? 못 봤어요. 거의 못 보셨죠. 지금 질문하는 것 자체가 못 보셨으니까 질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못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유심하게 잘 안 보니까 사실은. 유심히 봐도 안 보이실 겁니다. 새벽에 안 주무시고 보시면 보실 수 있어요. 새벽에요? 새벽에 홈쇼핑에서 수화통역이 들어오고 영화에 수화가 들어가고 예능에 수화가 나오고 드라마에 수화가 나옵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채우기 위해서 그쵸. 새벽 때 사람들이 많이 안 보는 채우기 시간대 때문에 그 시간대에 할 수 없이 집어넣는 거죠. 그럼 농아인들은
그 시간대에 홈쇼핑을 해야 되고 새벽에 일어나서 드라마를 봐야 되고 영화를 봐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비용 문제 때문인 건가요? 아니면은 그림이 별로 이쁘지가 않다라고 좀 아직까지 생각을 우리나라에서 그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실제로 방송국에서 수화 그 조그맣게 들어가는 부분도 보기에 거슬린다고 빼라고 방송국에 항의 전화 오는 경우도 있고. 아, 진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예. 그게 보기 거슬린다고? 예. 하다못해 이번에 그 코로나 때 지금 아까 우리 그 옆에 서서 하잖아요. 예. 질본에서 얘기할 때 그때 통역사가 마스크 안 쓰고 한다고. 통역사는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건데 예. 얼굴 표정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생명을 담보로 마스크를 안 쓰고 하는데 저희 협회로 항의 전화가 와서 왜 저 수화 통역사는 마스크를 안 쓰고 하냐, 코로나를 퍼뜨리려고 하느냐. 그래서 설명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얼굴 표정을 해야 되고 입모양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수화할 때 마스크를 쓰고 싶어도 못 씁니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조리사들이 쓰는 그 마스크 있잖아요. 아, 여기 투명해서 이렇게 네. 침만 안 튀기게 하는 거. 그거라도 쓰고 하라고. 그렇군요. 아직까지 그 참. 청각장애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군요. 좀 인식의 변화가 사실 있어야 돼요. 이거는. 예, 네. 맞습니다. 그 선생님이 이제 언론 인터뷰를 한 거를 몇 개를 이제 봤는데 예.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 김현정님 뉴스쇼에도 예전에 나오셨다고. 예. 근데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신 거 좀 흔치 않으시지 않으신가요? 지금 처음입니다. 지금 안 보이시는데 다리가 지금 부러지고. 그건 알고 전혀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세요, 사실은. 아유, 감사합니다. 제 예. 목소리를 저도 방송으로 안 들어봐서 그러니까요. 이번에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목소리가 좋은데 이렇게 목소리를 본인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말을 이렇게 할 기회가 없어서 좀 아쉽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아니요, 저희는 뭐 예. 손으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뭐 표정이 워낙 좋으셔서 알겠습니다. 자, 수어 통역사의 길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면은 뭐 이를테면 이거를 관심을 가지신 분들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선배로서 좀 조언해 주실 수 있다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지금 저희 대화 나눈 내용들이 대부분 언어에 대한 인식이 아직 없으셔가지고도 그런 식으로 제가 언어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어 자체도 이제 우리가 영어나 외국 일본어나 중국어처럼 하나의 언어로 생각해주면 언어로 생각하고 배우면, 그리고 우리가 미국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고 미국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는데 그리고 방송에서도 이번에 코로나 때도 영어 자막, 중국어 자막이 나가더라고요. 근데 수어는 왜 같은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인데 그런 부분들 인식 개선에 좀 많이 개선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어를 언어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고 배운다면 농아인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을 장애인들을 더 이해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도 인식이 변하지 않으면은 또 똑같이 제자리 걸음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항의 전화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는 좀 많이 많은 분들은 아니고요. 일부 어찌됐든 일부입니다. 안타깝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자, 좀 수어를 몇 개 좀 보고 싶어요. 아까 전에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되게 궁금한 게 이 코로나19 이후로 뭐 신조어들도 있고 새로 나오는 언어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지, 이를테면은 집콕족, 뭐 확진자, 코로나 블루, 뭐 이런 것들이 뭐 어떻게 실제 사실 저 질문지를 미리 받았었는데 저도 모르는 단어죠. 저도 모른다는 확진자는 알겠어요. 확진 사람. 집에 맨날 있다 보니까 확 쪘다. 그래서 확진자. 집콕족은 집에 맨날 방콕이라고 옛날에 집에만 맨날 콕 처박혀 코로나 있고. 집콕족은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겁니다. 집콕족은 이렇게요. 이게 뭐 신조어가 아니라 수화가 이제 집이라는 수화고요. 예를 들어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한테 너 요즘 뭐해? 일 안 하고 집에서 놀아. 집에서 쉬어. 집에서 우리 말로 방콕이야. 방콕하고 있어 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집에 하루 종일 이렇게 가만히 있다. 집콕적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 블루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 블루가 이제 우울함을 뜻하는 거라서 코로나 환자? 심리 환자 뭐 이런 거거든요. 코로나 블루. 이거는 수어와 우리 한국어의 그 어감 차이 때문에 정확하게 표현을 하려면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우울하다라는 표정이 있는데. 우울하다라는 건 어떻게 하나요? 저희가 웃을 때는 얼굴 근육들이 바깥으로 다 나가잖아요.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데 인상 쓰고 할 때는 코 중심으로 모여들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해서 이렇게 모여드는 모습을 자기에서 이렇게 제가 어떻게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인상을 쓰면 이렇게? 우울하다, 인상 쓰다 그런 그렇군요. 뜻의 수화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신기하네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다 뭐 이렇게 표현하려면 좀 단어가 길어지고 이렇게 새로운 단어가 나오면 또 이제 청각장애인 농아인분들이 새로 만들어냅니다. 코로나하고 거기서 또, 관련된 예. 블루하고 관련된 이 뜻이 같이 붙여가지고 새로운 의미가 만들어졌잖아요. 그거를 그 청각장애인 분들이 만드시는 거 아니면 협회에서 만드는 거예요? 원래는 청각장애인들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지게 자연적으로? 되죠. 그거를 이제 취합해서 협회에서 만들어주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런 체계가 잘 안 잡혀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저 요즘 계속 회의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방통위에다도 지금 제가 건의를 했어요. 표준화 작업? 예, 요런 이렇게 새로운 언어가 생겨지면 예.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예. 어떤 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예, 홈페이지나 이런 걸 만들어 거기다 올리면 예. 전국에 있는 수화통역사들이 쓰게 되고 그러면 또 농인들도 쓰게 되고 하게 되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군요.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황. 그 똑같은 건데 거의 자세는 같은데 표정으로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게 있다라면서요. 생각하고 왜 이게 두 개가 어디서 보셨나 봐요. 예, 여기에 이렇게 인쇄가 돼서 저도 생각하고 왜가 완전히 수어들이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손으로 전달되는 거는 예, 거의 예. 없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아인분들하고 수어로 대화할 때 손을 보는 게 아니라 예. 눈을 보고 대화합니다. 예, 예. 눈에서 얼굴에서 표정에서 감정이 다 전달이 되기 때문에 예, 예. 손은 사실 수어를 전달하기 위한 보조적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왜 생각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경우 얼굴 표정으로 달라지는 한번 거예요. 보여주시죠. 생각은 뭐고? 골똘히 이렇게 생각하는 느낌이죠. 생각은 이거고, 그쵸? 예. 생각할 때 눈 감고 고개가 약간 이렇게 꺾이고 왜라고 질문할 때 눈이 커지고 예. 왜 하고 몸이 앞으로 이렇게 예. 가깝게 나가는 거죠. 왜 하는 거하고 입 모양도 그럼 왜라고 말을 하나 이렇게 왜? 왜? 입 모양을 보시는 분들, 왜? 청각장애인 중에 구아인들이 계셔서.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거 입 모양 보고 읽는 분들이 계셔서. 왜? 예. 이렇게 하고 이거는 생각 이렇게. 좀 생각하고, 왜? 그렇군요. 질문하는 느낌이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정말 오늘 많은 것들을 배우고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새롭게 좀 배우고 어떤 뭐 청각장애인들 그리고 이렇게 수어 통하시는 분들의 세계를 많이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 뭐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해주시면은 편하게 아무거나. 갑자기 끝나요.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어야 되는데 방송 때문에 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질문지는 많이 있어가지고. 예. 지금 아까 이제 저희 한국수화통역사협회가 이제 법인으로 승인받은 지가 1년, 올해 딱 1년이 됐는데, 네. 지금 수화통역사 1,800명에 대한 인권이라든지 이분들이 이제 통역사분들이 대부분 98, 90%가 여성 통역사들이 많아요. 여성분들이 많고. 현장에 통역을 가다 보니까 방송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되기도 하고. 성희롱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렇죠. 발생하나요? 그렇군요. 예를 들어 저희는 통역사분들이 이제 통역해달라고 부르면 가는데 현장이 가보면 본인이 술 드시다가 전화해가지고 오라고 아니면 집에 혼자서 남자 청각장애인 집에 있으면서 불러가지고 통역해달라고 해서 가보면 뭐 그냥 자기랑 얘기하자는 이런 식의 경우도 있었고. 그렇군요. 이제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이제 그 방송 통역사들의 통역비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서 이제 협회를 만들게 된 계기 중에도 하나긴 하지만 그렇군요. 그래서 통역사분들이 앞으로는 더 좋은 직업적으로는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북유럽 같은 경우는 우리 보통 사자라고 하잖아요.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이런 분들의 수준이거든요. 통역사들의 페이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받는 게 똑같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통역사들이 후배 통역사들이 방송을 하고 싶어해요. 자격증을 따면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근데 그 속은 모르고 있는 거죠. 현실. 그렇군요. 제가 그 예전에 90년대 저도 초중반에 뭐라고 하나 이제 노가다라는 거를 좀 했어요. 아르바이트로. 그랬는데 그때 그 건설 노동자 임금하고 지금하고 큰 차이가 안 나요. 그 현재 일당이라고 부르죠. 일당. 잡부, 일당 잡부를 제가 당시에 한 6만 원 정도,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받았는데 지금도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약간 특정 직군에 계신 분들의 이런 임금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좀 낮게 책정이 되고 변동이 없는 거 아닌가 좀. 그쵸.
KBS 방송 출연료도 비슷합니다. 제가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얘기입니다. 예. 방송 출연 얘기고. 방송 출연료가 형편없습니다. KBS 근데 반성해야 이제 됩니다. 앞으로 이제 수화통역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인식 개선 얘기도 아까 계속 있었지만 좀 이번 코로나 문제 때문에도 통역사들이 좀 많이 활동을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시게 됐지만 이제 병원이라든지 법원이라든지 이런 관공서 이런 부분들에 통역사들이 필요한 위치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예. 앞으로 통역사들의 직업적으로는 아마 앞으로는 후배들이 활동하기는 좋은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코로나19 사태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더 많이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이 지금 많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사실 그쵸. 그렇다면 이거가 정보가 누구한테, 국민 모두한테 전달이 돼야 된다라면 이런 서비스들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좀 확대돼야 된다. 지금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데 예, 청각장애인은 그 내용을 전혀 모르게 되고 내가 그러니까요. 감기가 걸린 것 예. 같은데 하고 혼자서 걸어서 보건소를 찾아가게 되면 병원을 찾아가게 되면 병원이 다 폐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현장에도 통역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받은 게 있었는데 청각장애인이 이제 화상 전화로 했는데 나 병원에 있는데 감기 걸린 것 같다. 근데 이 친구가 수화를 중국 분이었어요. 중국 농아인이었는데 한국 수화를 좀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병원이 있다라고 하는데 벌써 병원 1층 들어가 있었고 한 시간 뒤에 다시 전화 왔는데 환자복 입고 링겟 입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그분이 이제 코로나는 아니었었는데 확진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코로나는 아니었는데 확진이었다라면 그럴 경우였으면 그 병원이 폐쇄가 되는 경우죠. 아, 그렇군요. 수화통역사들이 현장에 배치가 돼 있다면 미리 얘기를 하고 그 앞에서 해결을 할 수가 있을 수도 있었던 일이죠. 그렇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 사태는 모두가 힘을 합쳐서 극복을 해야 되는 문제고 한 곳이라도 뚫리면은 그게 다른 모든 지역으로 사회로 또 그쵸. 퍼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어느 때일수록 서로에 대한 배려와 또 이런 뭐 정보 전달 이런 것이 중요한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 예.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너무 좋으셔서 그러고요. 자,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나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저희 수어로 네. 하나만 이렇게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저 인사 한 번만 해주시면 어떤 뭐라고 할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를 좀 해주시면 네네네. 국민 TV, 저희가 국민 TV거든요. 국민 TV. 국민 TV를 어떻게 할지 저도 잘 궁금한데 국민 TV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이렇게 제가 웃은 게 예. 국민이라는 건 이게 나라라는 수하고요. 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같이 해볼까요? 예. 우리 공을 이렇게 예, 쥐었다 예. 이렇게 잡으면 공을 잡았다 생각하고 예. 한 바퀴 이렇게 돌리면 예. 나라 지구 이런 뜻이고요. 아, 예. 그래서 국민 예. 그래서 웃은 이유가 T자가 예. 알파벳으로 T자가 예.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아, 이렇게요? 아니, 뭐, 영어 알파벳 T 예. 한국말이 아니다. 영어 예. 알파벳 T 예. V TV. V. 아, 이렇게요? 예. 아니, T는 이렇게 앞으로. 예. T는 앞으로. 그래서 보기 안 T는, 좋아서 T는 이렇게고 V는 이렇게. 우리나라만 보기가 안 좋아서 우리나라만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아, 이렇게. 좀 낫죠? 예. 보시기가 좀 날 겁니다. 이거보다는 TV. T V TV. 예. 시청자 여러분, 예.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예. 그러면? 자, 국민- 예. 국하고 나라, 사람. 아, 이거예요? 이건 남자, 여자. 그래서 같이 하면 사람. 옆으로 약간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 옆으로 예. TV. 예. T V 아니 반대로. T 어렵네요. TV.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한 감사합니다. 번만 저 빼고 그냥 뭐 말 없이 한 번만 해주시죠.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항상 바쁘신데 건강 챙기시고요, 선생님. 건강하십시오. 예, 건강하시고, 수어인들의 어떤 지위도 향상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또 보편적으로 서비스를 받아서 나라 전체가 세계 10대 강국의 지위에 걸맞는 이런 복지 시스템이 좀 되기를 바라면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조성현 수어 통역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